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중국, 그리고 그 다음 타자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평균 월급은 2023년 기준 35만 원 수준입니다. 이 또한 중국을 벗어나는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16%나 오른 수치인데요. 게다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외국 기업들은 빠른 인력 충원을 위해서 급여를 급격히 올렸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나타나는 것이죠. 일부 운이 좋은 베트남인들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베트남 사람들의 한 달 월급은 약 25만 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그들이 갑자기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해외로의 취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인데요.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생각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모르겠지만 한국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 말이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금의 경제 수준을 이어오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인식이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낀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수십 년 전 가난한 시절부터 지금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 과정 속에서 과거의 한국을 기억하는 옛 베트남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여전히 그런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12년간 생활하고 베트남으로 돌아와서 한국어 학원을 개업한 베트남 사장님의 게시글이 하나 있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을 소개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기는 했지만 많은 베트남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글이 있습니다. 하마터면 일본으로 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울면서 돌아와야 하는 비참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며 이 글은 VN익스프레스넷에서 인기 게시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소개시켜드려도 좋을 만한 재미있는 내용들이며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다면 그것 또한 교정해주는 좋은 글이라서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호치민에서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학원에 찾아오는 분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한국으로 취업을 떠나는 일 말이죠. 저는 저희 학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단순한 고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겠다는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이죠. 한국에 정식 취업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기초적인 한국어가 가능해야 한국의 사장님들이 고용 후 일을 시킬 때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직원들과 잘 어울리고 좋은 분위기의 사업장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어 학원은 늘 인산인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찾아와서 등록을 하고 싶다고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저는 찾아오는 수강생들 한 분 한 분과 대화해보며 가능성이 있는 분들만 수강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등록하신 분들이 높은 비율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는 것이죠. 학원비가 저렴하지는 않지만 한국에 가고 싶다는 그 열망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원에 한국어를 배우러 옵니다. 낮에는 근무하고 저녁에는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에 놓은 직장인들도 많기 때문에 야간반 수업까지 빠듯한 일정 속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의 수강생이 된다면 원하는 수업 어디에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수강료를 못 내는 학생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저는 그 학생이 얼마나 성실하냐 그리고 가능성이 있느냐를 고려하고 일단은 무상으로 수강을 할 수도 있게 도와줍니다. 나중에 한국에 가게 되면 그때 못 냈던 학원비를 내라며 일종의 외상을 해주고 있는 셈이죠. 돈이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국으로 가고 싶은 의지만 저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돈이 없는 척을 한다면 제가 다 눈치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 취업률이 더 높기도 합니다. 그만큼 절실한 상황이고 그 상황에 누군가 도와주었으니 그에 보답하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그런 성향 때문에 한국에 취업하는 것도 더 수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원생들에게 한국은 무조건 가야 하는 곳이고 한국에 5년만 있다가 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매일같이 합니다. 저도 한국에 10년 넘게 체류하면서 한국은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며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돌아가서 한국에 오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쉬운 길,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국어 학원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하며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도 했고요. 그렇게 12년간의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베트남으로 돌아와서 한국어 학원을 오픈했습니다.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많은 제 학원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되는 새로운 사실들은 정말 충격적이고도 놀라웠는데요.
아직 베트남에서는 한국어 시장보다 더 큰 규모의 일본어 시장이 있다는 사실 말이죠. 현실 감각을 깨우치신 분들은 뒷내용을 읽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변의 어른들이 아직도 한국보다는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맞다고 생각해 오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를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어 학원은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일본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취업 요건이 더 쉽기 때문이에요. 언어 능력을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지도 않으며 거의 추첨식에 가까워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운이 좋다면 일본에 취직할 수 있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베트남인 쿼터도 늘리고 있고요. 하지만 한국은 한국에서 공인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서 그 안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더 높은 확률로 한국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이 있으면 하늘의 별 따기처럼 보였던 한국 취업도 불가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과연 그곳이 좋은 곳일까요?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몰라도 지금은 반드시 한국으로 가야만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안정적인 돈벌이를 할 수 있거든요. 일본의 단점은 명확합니다. 이제는 한국보다 급여도 더 적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아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매맞는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최소한의 한국어는 알고 가는 경우가 100%죠. 일본에서는 일본어를 몰라도 취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같이 근무하는 일본인 노동자들과 갈등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일본으로 떠나간 매맞는 베트남인들은 대부분 기초적인 일본어도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환경 속 차별이 생기기 마련이고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어디 가서 항의할 수도 없는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일본어로 소통이 안 되는데 경찰서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까?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몰라도 한국에서는 베트남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고 매맞는 경우는 이미 없어진 상황이라고 봐도 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인 줄 모르고 많은 베트남인들은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가는 것보다 일본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일본이 급여도 더 높았으며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한국보다 더 잘 되어 있었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아닌 상황이라고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나이 많은 베트남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일본을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고, 과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의 자식들이나 손자들에게 되도록 일본에 갈 수 있으면 일본에 가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하죠. 베트남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몰라도 한국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한국이 이미 일본을 따라잡았는데 어째서 일본은 만만하지 않고 한국은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부분도 납득이 갈 수 있게 오랜 시간 강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조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비참한 꼴을 당하는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뉴스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내용은 없다고 보면 되고, 오히려 일본 공장에서 매맞던 베트남인이 여기저기 도움을 청해보았으나 그런 행각들이 들켜 오히려 공장 사람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고 결국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 기사도 나온 걸 보면 요즘에는 확실히 어디가 더 우위에 있는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장 생활 10년, 학생으로 2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의 원장이지만 저는 저희 수강생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한국에서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신경 써야 할 것들, 더 나아가 한국인 사장님에게 좋은 직원으로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한국인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강의는 별도로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학원에서 치루어지는 모의고사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수강생들에게만 제공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한국어 강의를 넘어서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가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로는 한국에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일자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기꾼들에게서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한국의 정식 고용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합법적인 수단이며 한국에 취업 발선을 해주겠다는 것은 거의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고용주들도 기초적인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베트남인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관여되어 있는 고용어 과제를 통한 인력 충원을 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한국인들은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고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추세이며 10년 전에나 통했던 취업 발선은 사기에 가깝습니다. 특히 한국으로 결혼 이민을 떠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인이 되어 나타난 베트남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그런 사람들은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많으며 그들에게 사기당한 돈을 다시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니 편법으로 한국에 가겠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저희 학원을 통해서 정식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한국 사장님이 정보를 거쳐 직접 계약서를 건네주는 그 순간만을 생각하고 옆은 쳐다보지 마세요. 저희 학원에서는 그런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똑같이 5년을 열심히 일하고 베트남에 돌아와서 멋진 2층 집을 지으실 것인가요? 아니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일본으로 갔다가 5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실 것인가요? 한국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곧 베트남인 취업 쿼터도 대폭 늘어날 예정이고 그 기회를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급여가 20배, 30배 늘어날 수 있는 기회이며 여러분들의 조부모님들과 부모님이 아늑한 2층 집에서 편안하게 삶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마을의 영웅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프시면 병원에 모셔다 드릴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베트남에서 24시간 잠도 안 자고 일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둘러보시면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변 어른들의 조언을 듣고 혹시라도 일본에 가서 일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일본에 좋으면 일본이 한국보다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분들은 최신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일본은 여러분 주변의 어른분들이 체감했던 그 시대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일본은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 눈에는 일본이 한국보다 좋은 곳이었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가 처음 갔었던 2006년의 한국과 제가 돌아오던 2018년의 한국은 많이 변화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은 일본과의 격차를 급격하게 줄여나가기 시작했으며 2020년대 들어서는 일본을 뛰어넘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2024년이 된 지금 그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공식적인 1인당 GDP도 한국이 일본보다 앞섰습니다. 이것은 공인된 수치이니 2024년 GDP를 찾아보세요.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 정부는 돈이 많을지 몰라도 일본 시민들은 가난했습니다. 한국은 국민들이 부자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한국인들도 2000년대에는 일본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따서 일본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간다는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한국인이 일본의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하러 가봤다는 의미는 단순히 경험 쌓기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 한국에 있었고 그리고 그 뒤로도 한국에 대한 동향 파악 및 한국의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 등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트남 관련 소식보다 한국 소식을 더 많이 지켜보고 제 핸드폰 어플에는 한국의 네이버라는 어플이 설치되어 있어서 매일같이 한국 소식을 접합니다.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한국어 학원은 여기 있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와 그 목표를 위해 힘든 공부도 이겨내겠다는 분들은 저희 학원에 찾아오세요. 제가 두 팔 벌려 환영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12년간 거주하다가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 내용을 통해 베트남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해외 인력을 들여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검증되지 못한 외국인들의 입국은 철저하게 막고 관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우수한 인재들 혹은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된 사람들을 들여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외국인들을 더 높은 강도로 관리 감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 외곽 지역은 외국인들 마을이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디 한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을 검증해서 우리 사회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 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